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항해 시대 하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영웅들의 이야기,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뒤에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콜럼버스는 천재였을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바보였을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콜럼버스라는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탐험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했을까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콜럼버스 혼자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라고 굳게 믿고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서쪽 항로를 찾아 떠났다.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영웅 이야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던 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가 지구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콜럼버스의 이 위대한 항해 계획 전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계산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모든 계획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오류였던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지구가 실제보다 훨씬 아주 작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 지구는 그의 계산보다 엄청나게 거대했죠. 그래서 그는 아메리카 대륙에 정말 우연히 운 좋게 도착했던 건데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인도 근처 어딘가에 도착했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발견을 해놓고도 자기가 뭘 발견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콜럼버스의 업적이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복잡해져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 또 있거든요. 500. 이 숫자 500을 잠시만 기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이나 먼저, 그러니까 5세기 전에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이미 북미 대륙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발견이라는 말은 사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수많은 원주민들이나 먼저 왔던 바이킹의 존재는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아주 철저하게 유럽 중심적인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콜럼버스 개인의 항해술 문제를 좀 넘어서서 당시 유럽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바다로 나갔는지, 그 진짜 동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항해 시대는 무슨 순수한 탐험 정신이나 지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노골적인 물질적 욕망이 그 한가운데 있었죠. 바로 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흔히 역사가들이 이걸 삼쥐라고 부릅니다. 바로 신, 골드, 황금, 그리고 영광, 글로리. 콜럼버스 뒤를 이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코르테스나 피사로 같은 정복자들은요, 바로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이제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텐데, 이게 교환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전혀 공정한 거래가 아니었거든요. 공식적인 정의는 이래요.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에 식물, 동물, 기술 같은 게 오고 갔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교환의 실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불균형이 정말 확 드러나죠? 유럽은 아메리카로부터 금, 은 같은 막대한 부와 감자, 옥수수 같은 새로운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으로부터 받은 건 뭐였을까요? 천연두, 홍역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잔혹한 정복, 그리고 노예제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쪽 문명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지만 다른 한쪽 문명에게는 말 그대로 파괴와 절멸, 비극 그 자체였던 겁니다. 특히 유럽인들이 옮긴 질병에 전혀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에게는 이건 정말 재앙이었죠. 자, 그럼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일들이 유럽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 사건들이 유럽의 권력 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이건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에서 흘러들어온 이 막대한 부가 유럽 사회를 그냥 뿌리부터 바꿔버립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기폭제가 된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메리카에서 약탈한 돈이 유럽 왕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니까 왕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왕들은 더 이상 교황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즉 절대 왕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정복 활동이 새로운 국가를 만든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이 영웅의 이야기는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 쓰인 역사일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